엄마,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장남 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식탁 위 유리컵이 그의 팔꿈치에 스쳐 바닥으로 떨어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싸늘한 거실 타일 위에 흩어졌다. 누구 하나 죽지 않았다. 어디서 나긴. 내 돈이지. 이순복, 올해 67.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11월의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거실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다. 엄마가 로또를? 둘째 딸 미란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이 종이 조각 하나에 못 박혀 있었다. 흰 종이 숫자 6개 그리고 빨간 도장. 1등 당첨. 12억 3천만 원. 어머니, 그게 진짜예요? 막내 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목을 빼었다. 불과 2시간 전 그 입으로 엄마는 맨날 돈 타령이야라고 했던 그 입이. 이순복은 아들, 딸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놀라움, 탐욕, 당황함. 어린 시절 운동회 날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던 그 눈빛들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파국은 3년 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처음으로 외면당했다. 그리고 그 외면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거실 한쪽 먼지 쌓인 액자 속 남편의 미소가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순복만이 그 시선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3년 전 10월이었다. 이순복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습관처럼 신앙처럼 연탄 같은 어둠 속에서 부엌에 불을 켜고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였다. 남편 이덕재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어도 국 냄비는 여전히 큰 것을 썼다. 오래된 버릇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의 살림은 소박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택, 보증금 2천에 월세 35만 원. 남편이 남긴 것은 퇴직금 일부와 낡은 시계 하나, 그리고 35년 된 결혼 사진이었다. 자식들은 각자 제 살림을 꾸렸고 명절에도 다들 바쁘다는 말을 방패처럼 들고 왔다. 그래도 이순복은 웃었다.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 할머니들과 호박씨를 까며 웃었고 복지관 점심 봉사를 마치고 걸어오는 오르막길에서도 허밍을 흥얼거렸다.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고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평범한 화요일. 구멍난 양말 한 짝을 꿰매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고 작은 핏방울 하나가 맺혔다. 그녀는 그것을 입으로 빨고는 다시 바늘을 집었다. 전화는 오후 2시에 왔다. 엄마, 나 현수야. 장남의 목소리였다. 반가웠다. 먼저 전화를 잘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현수야. 밥은 먹었어? 응. 엄마 있잖아. 나 요즘 좀 어렵거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어렵다는 말의 무게를 이순복은 알았다. 현수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도. 회사가 그렇게 됐어. 구조조정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팀이 통째로. 아이 학원비가 2달째 밀렸고 전세 대출 이자도 얼마나 필요해? 500만 원만. 침묵이 흘렀다. 이순복은 부엌 창문 너머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를 바라봤다. 아직 덜 익은 감 하나가 흔들흔들 매달려 있었다. 나한테 500만 원이 있나? 그녀의 전 재산은 통장 2개였다. 하나는 생활비 통장 잔액 82만 원.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통장이었다. 엄마가 좀 알아볼게. 빨리 부탁해요. 이번 주 안으로. 전화가 끊겼다. 이순복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무심코 서랍 두 번째 칸을 한 번 바라봤다. 그리고 눈을 돌렸다. 사흘 뒤 딸 미란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엄마 나 잠깐 들를게요. 반가운 마음에 이순복은 서둘러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다. 미란이 좋아하는 것, 애호박 부침개도 부쳤다. 식탁을 닦고 방석도 꺼내놓고 미란은 2시간 뒤에 왔다. 들어서자마자 코를 벌름거리며 국 냄새 좋다고 했지만 밥상 앞에 앉은 그녀의 눈은 딴 곳을 향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돈 없어요?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어디에 쓸 건데? 얼마나 있어요, 어머니?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조사하러 온 건지. 이순복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짰다. 소금을 너무 넣었나? 엄마 지금 월세도 빠듯하다고 오빠가 그러던데. 그러면 오빠 도와주기 힘들겠다, 맞죠? 아, 그게 목적이구나.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서요. 오빠 그쪽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엄마는 복지관 도시락 나오잖아요. 그걸로 버티면 되잖아요. 도시락. 그 단어가 국그릇 위로 떨어졌다. 이순복은 숟가락을 내려놨다. 미란이 부침개 한 조각을 집으며 덧붙였다. 오빠가 지금 제일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 주 일요일 막내 준혁이 왔다. 이번엔 전화도 없었다. 그냥 문을 두드렸다. 자기 방 열쇠가 있다는 듯. 이순복이 문을 열자 준혁은 냉장고부터 열었다. 엄마 뭐 없어? 배고파. 라면을 끓여줬다. 그는 그걸 먹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엄마, 나 창업 자금 좀 필요해. 300만 원. 넌 구조조정도 아닌데. 그건 형님 사정이고. 나는 사업 시작하려고. 무슨 사업? 인플루언서 기획사. 대세야 지금. 이순복은 라면 냄비를 씻으며 아들의 뒤통수를 바라봤다. 50 넘어 혼자 키운 아이들이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새벽 청소일도 했고 공장 야간도 뛰었다. 그 손이 지금 이 냄비를 닦고 있었다. 내가 뭘 보고 싶었던 걸까? 뭘 기대했던 걸까? 그날 밤 이순복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두 번째 칸.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작고 낡은 통장과 매주 토요일마다 사모은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껴안고 있지 않겠다고. 대신 타이밍은 자신이 정하겠다고. 한 달이 지났다. 이순복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현수의 전화가 2번 더 왔고 2번 다 알아보고 있어로 끊었다. 미라는 카톡을 보냈다. 엄마 생각해봤어요? 준혁은 집 앞까지 왔다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갔다. CCTV에 찍힌 그의 뒷모습을 이순복은 거실에서 바라봤다. 자식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다. 엄마 이상하지 않아? 예전엔 없으면 없다고 했는데. 맞아.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어디서 돈이 생긴 건 아닐까? 현수가 설 연휴에 어머니 집을 방문한 건 그 즈음이었다. 명목은 3배였지만 그의 눈은 방 안을 훑었다. 화장대 위, 책상 서랍, 부엌 찬장. 이순복은 그것을 모른 척했다. 그러다 현수가 발견한 것이 있었다. 부엌 창가 달력 옆에 꽂혀 있던 영수증 한 장.
농협 5지점 출금 200만 원. 날짜는 2달 전. 엄마, 이거 뭐예요? 잔돈 찾은 거지 뭐긴. 200만 원이 잔돈이에요? 이순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냉이 무침을 접시에 담으며 화제를 돌렸다. 현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전화가 늘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미라는 귤 한 박스를 보냈고 준혁은 치킨을 들고 나타났다. 이순복은 그것들을 받으며 생각했다. 달콤하네. 그런데 왜 이제야? 2월의 어느 날 미란이 집에 왔다. 이순복이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다. 열쇠는 현관 옆 돌멩이 사이. 그것을 아이들 모두 알고 있었다. 미라는 들어왔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두 번째 칸. 봉투. 통장을 꺼내 펼쳤다. 잔액 2,840만 원.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2,8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집에 사는 엄마의 통장에 2,800만 원이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봉투 안쪽 깊이 접혀 있는 종이 조각들. 복권 여러 장. 그리고 그중 하나에 붉은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미라는 숫자들을 눈으로 훑었다. 해독하듯. 하지만 당첨 확인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이게 당첨된 거 아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봉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집을 나갔다. 현수에게 전화했다. 오빠, 엄마 통장에 돈 있어. 진짜로. 얼마? 2,800. 그리고 복권도 있었어. 여러 장. 한 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데. 당첨된 거? 모르겠어. 근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이순복이 문 앞에서 딸을 보았다. 미라는 전화를 끊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왔어? 응, 엄마. 그냥 들렀어. 미란의 눈이 흔들렸다. 이순복은 그것을 보았다. 보고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주 내내 자식들은 이상하게 다정했다. 현수는 주말마다 왔다. 미라는 반찬을 만들어 들고 왔다. 준혁은 엄마 산책에 따라 나섰다. 삼형제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 엄마 건강 챙기기 프로젝트. 이순복은 그것을 보고 피식 웃었다. 프로젝트라고. 자식들은 확신했다. 엄마가 돈을 숨기고 있다. 복권에 당첨됐을지도 모른다. 수억일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잘 보여야 한다. 효도 점수를 쌓아야 한다. 나중에 섭섭하지 않으려면. 독자도 여기서 확신한다. 아, 이거구나. 자식들이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이야기구나. 로또 당첨 확인하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는 거잖아. 그런데 미묘한 위화감이 하나 있었다. 이순복은 왜 서두르지 않는가? 당첨된 복권이 있다면 왜 바꾸지 않는가? 왜 통장 잔액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그리고 왜 그녀는 자식들의 다정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눈빛이 따뜻하지 않은가? 장을 보다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이순복에게 말했다. 순복 씨, 요즘 애들이 자주 와. 좋겠네. 이순복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3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 셋이 다 왔다. 처음이었다.
현수가 고기를 사왔고 미란이 반찬을 챙겼고 준혁이 케이크를 들었다. 엄마 생신이잖아요. 생일. 맞다. 이순복은 잊고 있었다.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는 이상하게 가벼웠다. 자식들이 웃었다. 건배를 했다.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했다. 그런데 그 웃음들이 유리창 너머의 햇빛처럼 차가웠다. 밥이 끝나고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해봐.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요. 엄마 형편이 요즘 드시는 건 괜찮은지, 병원은 잘 다니시는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현수야, 예, 언제부터 걱정됐어? 3년 전에 아빠 기일에도 안 왔잖아. 작년 추석엔 애들 데리고 장인어른 댁 갔고, 엄마가 허리 수술할 때 병원비 보태달라니까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했잖아. 엄마, 그때는 걱정 안 됐어? 미란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잘하려고 온 거잖아요. 미란아, 너 2달 전에 내 서랍 열었지?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미안해요. 뭘 봤어? 통장이요. 그리고 복권이요. 이순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끄덕임이었다. 준혁이 시선을 내렸다. 현수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온 거야. 셋 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주인공의 선택. 이순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으로 갔다. 2번째 칸. 봉투를 꺼냈다. 세 자녀의 눈이 일제히 봉투를 향했다.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미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현수는 등을 꼿꼿이 세웠다. 준혁은 입술을 핥았다. 이순복은 식탁 앞에 섰다. 봉투를 손에 든 채로 자식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아니, 이미 결심은 서 있었다. 3년 전 500만 원을 거절당하던 날 밤. 밥 한 끼 사주지 않으면서 엄마 형편 알잖아요 라고 하던 그 목소리들. 허리 수술 후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오던 그 새벽. 그녀는 다짐했다. 보여주겠다. 반드시. 그런데 지금 봉투를 여는 이 순간 이순복의 가슴에는 기쁨이 없었다. 슬픔도 없었다. 그냥 텅 비어 있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자식들이 숨을 참았다. 복권이었다. 흰 종이 숫자 6개. 이순복이 그것을 식탁 위에 펼쳤다. 당첨 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도 함께. 현수가 번호를 맞춰보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3 맞다. 17 맞다. 24 맞다. 31 맞다. 38 맞다. 42 맞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거 1등이에요? 그래. 얼마예요? 12억 3천만 원. 그리고 눈물이 나왔다. 현수의 눈에서.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같이 기뻐하지. 기뻐? 세 자녀가 굳었다. 당첨된 게 기뻐? 엄마가 돈이 생긴 게 기뻐? 그리고 이순복이 말했다. 이 복권 당첨된 지 1년 됐어. 1년이요? 1년 동안 안 바꿨어. 왜인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고 싶었거든.
진짜 진실의 파편들. 독자는 여기서 다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럼 통장에 2,800만 원은 무엇인가? 복권 당첨금이 아니었다. 그 돈은 남편 이덕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적금. 20년짜리. 이순복 몰래 들어온 것. 당신이 힘들 때 쓰라고라는 메모와 함께. 이순복은 그것을 알고도 3년을 손대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척이 아니었다. 가난했다. 생활비 통장은 진짜 82만 원이었다. 다만 그 아래에 아무도 몰랐던 통장이 하나 더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로또는 그녀가 3년 전 허리 수술 당일 저녁 병원 근처 복권 판매점에서 산 것이었다. 외로워서 5,000원짜리 한 장. 그게 1등이었다. 12억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이순복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다 였어. 이순복은 방석에 앉았다. 사실은 너희가 무서웠어. 세 자녀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돈이 생기면 너희가 달라질까봐. 아니면 안 달라질까봐. 뭐가 더 무서운지 몰라서 그냥 1년을 기다렸어. 달라진 너희가 무서운 게 아니었다. 달라지지 않는 너희가 무서운 것도 아니었다. 이순복이 진짜로 두려웠던 것은 돈이 생긴 뒤에야 찾아온 사랑을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 자기 자신이었다.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그래서 영수증 일부러 꽂아둔 거예요? 이순복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서였구나. 미란이 서랍 열 줄 알았어? 뻔하지. 아, 그래서 봉투를 그 자리에 그냥 뒀구나. 그럼 우리 다 알면서 다정하게 대해줄 때도 다 알았지. 근데 받았어. 밥도 먹고 귤도 먹고 치킨도 먹었어. 준혁이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저 부끄럽습니다. 나도. 미란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다. 이순복은 딸의 등을 쓸어내렸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그 손이 서랍을 열었던 딸의 어깨를 감쌌다. 이순복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도 먼저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저녁 햇살이 식탁 위를 노랗게 물들였다. 아무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이순복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숭늉처럼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다. 현수가 따라 들어와 컵을 꺼냈다. 어머니 드세요. 이순복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12억은 여전히 통장에 없었다. 복권은 아직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기준으로 오늘이 아직은 그날이 아니었다. 창문 너머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